예, 여러분, 2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두 번째 주까지 가게 되네요. 왜냐면 이 내용이 어차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주교제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약받는 그림이고요. 지금 음성을 제가 일단 저희 LMS 이번에 J 캠퍼스였는데 자꾸 인코딩 문제가 좀 생겨서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놓을 거고요. 1주차 제 음성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기계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렉 걸린다고 하죠. 이게 조금 늘어진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던 거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그래도 뭐 제 말이 좀 빠른 편이어서 그 0.7 배속으로 아마 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이게 연습을 해서 아마 제대로 원래대로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입담 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중요한 거 보시면 이거 반드시 넣는다고 그랬어요. 예약을 처음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라고 이게 컨트롤 차트예요. 좀 더 설명하겠지만 즉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약이 있고 우리가 또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 부킹을 하면 좋습니다. 이거 예약이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날짜 예약을 받으면 그 예약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래요. 가능해요. 그러면 견적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견적서와 메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행사 견적서 여기 보시면 이걸 할 건데 좀 이따가 자세히 세부적으로 할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이 메뉴. 그쵸? 어떤 메뉴를 준비해 드리겠다. 우리 메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메뉴는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쁘게 하나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 이제 시설을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어떤 테이블로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기획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서 어렵게 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1일차 집 같은 걸 한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가게를 빌려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유치한다 생각하고 한번 재미있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제가 틀려도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이 시설이나 메뉴는 동일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견적서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어, 다시 말하지만 이제 이게 10점인데 내기만 하면 5점이에요. 내기만 해도 제대로 근데 좀 너무 이게 빠지면 안 되죠. 3개나 되는데 기준이 NCS라서 그냥 제 마음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을 다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벤트 오더라고 해야 할게 이벤트가 뭐 우리 알다시피 어떤 사건 사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행사예요. 그리고 이벤트가 여기서는 이벤트 오더니까 주문이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주문사항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우리 행사 그 주최하시는 분이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그 이벤트 오더를 작성하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검토해서 관계부서에 배포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발주하고 사내 업무 협조전이라고 죠 협조전 날린 다음에 연회 예약 준비하고 행사 전일에는 반드시 확인을 주최 측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회 준비하고 행사 그 다음에 계산서 반급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컨트롤 차트인데요. 결국 이런 미팅들이 메이저 미팅들이 이렇게 쫙 블락돼 있다. 이런 걸 보고 뭐 이런 데 안에 있다. 문제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예약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전산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일자별로 얼마 우리가 실제로 이게 제가 제주 부영 호텔에서 이제 과장을 할 때 이제 서울 본사라서 서울 사무소 역할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행사 견적서예요. 여기 알다시피 리조트 호텔이니까 또 컨벤션 호텔이니까 당연히 객실하고 식음료가 같이 팔릴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떤
큰 행사였어요. 학회 행사였어요. 여기 보면 학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원, 임직원 요 호텔의 특징이 여기 제주 컨벤션 센터가 있으면 바로 옆에 걸어 3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컨벤션 센터 큰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 분과회 같은 거를 해요. 나중에 컨벤션 할 때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 어, 그 학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시 뭐 전시회도 하고 막 이러면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이게 또 비싸요. 이 임대료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나 그렇지만 호텔에 이런 또 연회 시설이 있고 비즈니스 미팅룸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객실에 투숙한 고객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제 한정돼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객실이 많으면. 여기 보시면은 뭐 77명인데 20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평수의 그 객실이에요. 그래서 2박하고 그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이 가격 공개를 이제 할 수 있죠.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2000 제가 이게 언제 됐죠? 벌써 그만둔 지가 3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가격이 있지만 아주 특가로 내긴 거죠. 왜냐면 큰 학회니까. 왜냐면 대신 조건이 이러한 조식이 뷔페를 먹는다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도 벌써 이렇게 해도 벌써 1,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틀 묵는데. 그러니까 컨벤션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객실 손님까지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행사가 그냥 어, 호텔 모텔 아니죠? 호텔 컨벤션 아니면 리조트 그 객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이거를 다른 학교에서 해봤더니 뭐 풀파티 뭐 그래도 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파자마 파티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자유주제예요. 대신 현실성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직접 이게 막 숙제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저도 숙제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는 거예요. 실전에 이제 1, 2학년들도 아니고 졸업반이시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 banquet event order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행사 요구 사항들을 폼을 줘요. 이렇게 아예 폼이 있어요. 이벤트 오더.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외국계 다니는 분한테 이제 얻은 거죠. 이제 이런 샘플을.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이 원하는 그리고 어떤 이벤트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아니면 기타 뭐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이나 되는 거 아니면 또 한참 이때 도시락 같은 거 그렇죠 야외에서 하면 그래서 어떤 디파트고 컨택트 하는 그 담당자 연락처 이벤트 이름 이벤트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예상 인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죠.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실제 여러분 특급 호텔 가면 이런 것도 영어로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셋업하는 타임이에요. 이벤트 시작하는 거 언제 끝나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며요. 메뉴는 어떤 거를 원하냐. 뭐 뷔페를 원한다, 도시락을 원한다,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받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뭐 원래 뷔페가 주로 이렇게 하고 가격도 다운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다운 시키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인원이 많이 오지 않은 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고인연 뭐 70세 노인분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만 해줄 건지 아니면 이분 지인들이 다 같은 70대 80대 이러시면 이제 뷔페 먹으러 가기 좀 힘드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60세까지는 잘 가시는데 이쪽은 좀 그냥 이렇게 서비스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단가를 이제 딱 떨어뜨리기가 힘들고 개런티도 거의 100% 가까이 개런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메뉴는 뭔지 그다음에 혹시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많이 알겠지만 뭐 음료수 같은 경우는 뭐 8명이나 10명 앉는 자리 원타 테이블이면 한 2개 정도 놓거든요. 술은 옵션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많이 하시면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5성 호텔들은 거의 안 해주는데 콜 차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오고 일부 돈을 내거나 아니면 그걸 무료로 처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는 그렇게 되고 또 원하는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든가 발표를 하면 뭐 와이파이 같은 게 필요하다든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되지만 뭐 출력이 약해가지고 어,
전원 케이블선을 깔아달라 준다든가 뭐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현수막이나 배너나 앞에 현판을 달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요청 사항들을 여기다 적는 거야, 이벤트 오더에다.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하는 거죠. 이 비용에 이렇게 해줘도 되는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연애 수주 과정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죠. 예전 학교에 시험을 냈던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내기 참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촉사원에 의한 거. 이런 걸 이제 B2B 영업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호텔은 깔끔합니다. 뭐 호텔에 와서 접대를 한다고 해도 뭐예요? 우리 호텔에 와오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업장 또 대부분 10시, 뭐, 바 있으면 2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고. 그러니까 또 기업 상대로 하는 거죠. 뭐 여행사나 아니면은 기업, 이해되시죠? 아니면 협회, 학교, 거기 담당자들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판촉이에요. 깔끔한 판촉이고, 아니면 고객이 직접 오는 거죠, 호텔로. 그러면 연예약실로 보통 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직접 오세요. 그 전에 이제 오시기 전에 다 똑같이 전화나 하고요. 이 팩스나 정보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입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암동 사는데 상암동에 왼쪽 편에 보면 스탠포드라고 4성 호텔이 있는데 여기가 외국계 승무원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왜냐면 여기 빨간 버스라고 하죠. 이제 공항 버스, 리무진 버스가 한 번에 가요. 한 40분 정도 걸리나 그럴 거예요. 인천공항까지. 그러니까 김포도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계 승무원분들이 오셨다가 단체로 이제 다음 장소로 이제 옮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도 좋고 4성 호텔이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접성,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그럼 입찰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에어라인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무슨 에어라인.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년 계약한다. 근데 단가는 이제 너네들이 한 25만 원, 30만 원 받는 객실을 15만 원에 달라. 대신 인원은 이만큼 줄 거다. 그리고 대신 무료 물품만 아니라 뭐 포함하고 조식을 포함시켜주고 뭐 요구 사항들을 쫙 적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줄 수 있는 돈을 제시를 해라. 그래서 여러 군데가 붙어가지고 제일 최단가나 아니면 꼭 최단가가 아니어도 다른 조건을 제시한 데가 이제 하면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주하는 게 있거든요. 연예 부서의 업무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사내 관련 부문하고 사회 관계 업자와의 분업에 의한 협업이에요. 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 연락이 정확하게 행해져서 연애 시작 전까지 당연히 틀림없이 설치하고 서비스 돼야지 연애가 구성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와야 되는데 배너가 없어. 아니고 현수막이 없어. 난리 납니다. 뭐 실제로 그런 급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패작이고 고객은 실망을 합니다. 담당자들은 냉정해요. 왜냐면 담당자는 바로 회사나 아니면 협회나 바로 다이렉트로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죠. 호텔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이벤트 오더, 그렇죠? 이거 실제 데이터에 2000년도 거니까 뭐 이렇게 세일즈 퍼슨이 있고요. 뭐 예치금 미리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레저베이션, 이게 레저베이션 넘버의 약자예요. 데이트는 이렇게 2001년도고, 예를 들어 사인보드를 무슨 신년에 그러니까 3단 케이크 들어가네요. 아이스 카빙도 들어가고, 그리고 와인도 뭐 마주왕 매동이라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고, 바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캐시바라고, 이거는 이제 개인 지불이에요. 개인 지불이 뭐냐면 이제 여기 연회에 있는데 여기다 칵테일 바를 하나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은 이제 바에서 뭐 술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그 자리에서 캐시나 뭐 카드로 계산해가지고 먹고 싶은 사람만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까나페가 있는 게 이제 스탠딩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비즈니스 미팅이 있나 봐요. 케이크 뭐 밴드는 왜 보시면 브링이잖아요. 밴드하고 사회자는 데려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배너값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건 코스 요리들, 야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만들 한 장으로 간략하게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연애 서비스의 사전 결정은 뭐냐면 연애 서비스는 이거예요. 예약에 의해 되니까 사전에 고객과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고 하루 전뿐만 아니라 2, 3일 전에도 이 리세션 클럭이 연애 행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주최 측하고 항상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행사 망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회장 준비는 연회 서비스 담당 지배인이나 거기 이제 실무진이 이제 캡틴이 주인급, 대리급 이런 거거든요. 연회 예약 부서에서 인계받은 내용에 의거해서 연회장을 준비하고 이게 이제 연회 예약 부서나 연회 판촉 지배인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행사가를 유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행사를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어, 연회장 지배인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최 측과 긴밀하게 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앞에 준비 전날까지는 연애 판촉진의 연애 예약시랑 하고 실무는 이제 이분들하고 하는 거죠. 연회장 지배인하고. 그때 여기 못 깔아주세요. 못 깔아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찌됐든 계약과 관련된 거는 이제 연애 판촉 지배인이나 연예약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애 서비스가 일어나면 고객이 입장하기 전에 웨이터들을 이렇게 딱 집합시켜요.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그래서 오늘 연애가 어떤 내용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서빙을 해야 된다. 자, 음식이 딱 나오면 딱 식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각개점토처럼 투입 해가지고 한 번에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알바생들이 다 물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에 빌 작성을 하는데요. 보통 빌은요, 두 번에 작성해야 해요. 뭐니까 처음에 이벤트 오더를 보면, 그리고 개런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식 같은 경 뷔페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거 갖고 일반적으로 뽑을 수 있죠. 미리 뽑아야 돼요. 왜냐면은 행사할 때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단일, 날 이제 마지막 최종 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빌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애 계산서가 있으면 호텔 내 타부서 거하고 비교했고 그리고 뭐 확실히 쓰는 거 그리고 그런 내용이 복잡합니다. 타부서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이분이 술 취해가지고 아니면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객실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걸 일괄적으로 되게 복잡한 게 개별 지불도 있지만 일부는 뭐 나중에 행사를 해보면 뭐 협회에서 지불하겠다. 여기는 학교에서 지불할 수 있다. 공무원들도 그래요. 여기는 공무원의 원래 예산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불할 거고 여기는 막 복잡한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인데 이 협회에서 지불하는 게 있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요거는 참여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요 부분은 일부만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객실료는 협회에서 내주고 나머지 기타 비용이나 아니면 조식은 이분은 또 직접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리를 판촉지배인이 해서 다 부서에다 해야 되고 또 이런 추가가 되면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산서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부서와 비교할 때 내용이 복잡하고 금액도 커요. 아까 보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뭐 이틀 내에 1,000만 원, 뭐 객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캐셔링 담당하시는 분들 그럼 연애 당일날 이벤트 오더를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산서를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음료가 거의 대부분 추가돼요. 술 드시거나 음료수. 그 다음에 추가로 몇 명, 110명 오기라는데 막 150명 오고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특히 동문회 같은 행사. 아니면 더 적게 와요.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그냥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사전 계약서를 이렇게 먼저 계산서를 만들어야 이거를 담당자한테 그때부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러면 막 이제 뭐 음료수를 막 이렇게 빼달라 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산서는 이벤트 오더랑 최초 계약에 맞춰서 어느 정도 뽑아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감을 하는 거죠. 이제 연회가 딱 종료되면 이제 이벤트 오더를 고객 회사나 개인 파인별로 구분해서 처리를 해두고 회사하고 개인이죠. 개인이면 이제 뭐냐면 결혼식이라든가 돌잔치, 그쵸? 그다음에 고인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죠. 이제 개인별 있고 이건 회사 무슨 신년회, 막년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그 기간이 특히 정기적인 회의라면 거기 맞춰가지고 세일즈 콜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일정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다이어리로 저도 쓰긴 하지만 역으로 중요하거나 알람을 맞춰놓는 거는 저도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거 다 저장하고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에다가 이렇게 해서 연동해 놔요. 그래서 어디든 내가 했을 때 알람이 울리거나 아니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이게 뭘 사실은 뭐 이 대면 수업이면 제가 이렇게 어 일정표 있죠. 한 달장 일정표 이거 이렇게 손으로 한번 다 해가지고 약속 잡거나 이런 거 연습시키는데요. 이번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어찌됐든 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호텔에서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자료를 입력해 놓고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연애 시설이에요. 이 시설 배치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거 중요하죠. 왜냐면은 최단 거리 운반의 원칙입니다. Principle of Minimum Distance Moved인데요. 뭐냐면 동선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그 잠깐이라도 식힌 맛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탈리아 레스토랑 하나 일했던 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방 이제 뭐 여러분이 참고해요. 레스토랑은 디자인할 때 주방이 되게 좋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야지 뭐 움직일 수 음식이 딱 해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주방의 크기를 갖고 이 레스토랑 전체 크기를 해야 돼요. 레스토랑 디자인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못 만든 게요. 구조상으로 잘못 만든 게 식당은 되게 커요. 주방도 커. 근데 문제는 여기하고 거의 한 100m 되는 것 같아요. 예, 내 기억에. 그러니까 카트로 양이 많으면 이제 우리의 트롤리라고 하죠. 이거 끌고 가면 되는데 양이 별로 없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100m 달리기 하는 거예요. 진짜 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살쪽쪽 빠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면 동선 하면 음식이 쉬어요. 만약 천천히 우리가 격식 있게 천천히 가면 음식 다 식어서 갑니다. 특히 막 이탈리아니까 파스타 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다음에 유통 원활, 그치? 유통이 좋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걸 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할 때 필요한데 그리고 조화가 있어야 되고 안전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손 한번 뒤어서 화상 이동가 그래서 어, 실제로 그 보험 처리 한 적이 있거든요. 사고죠. 왜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이렇게 커피 따르다가 뒤인 거예요. 그 뜨거운 거 있잖아요. 바로 손 그대로 타서 나 깜짝 놀랐네요. 검하게 불더라고. 살이 그대로 벗겨지더라고요.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뜨거운 거. 그다음에 융통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다. 알고만 있으시고 딱 사지선다용이니까 내기도 참 좋고. 근데 문제가 계속 많다고 하죠. 근데 실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한 10문제밖에 안 돼요. 연회장 종류는요, 이렇게 연회의 성격이나 테이블 배치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회장, 중소연회장인데, 이거 실제 제가 일했던 두 군데 호텔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그랜드 블룸이 있어요. 이거 봐봐요. 제곱미터죠. 이 가로 세로니까 2층에 있고 180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극장식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극장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 클래스룸은 여기다가 이제 사각 테이블 있는 거고 립세션은 아시다시피 원형 테이블 생각하시면 되고 미음잡은 아시죠? 이렇게 분과회 같은 거 할 때 양면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드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연회장 종류가 거기에 성격에 맞게끔 몇 명 들어갈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죠. 내 상품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부 연회 행사는 테이블 서비스 연회 이게 이제 뷔페 같은 경우죠. 앉아가지고 원탁에 앉아서 보통 8명에서 10명까지 앉아요.
그다음에 칵테일 파티가 스탠딩이죠. 우리가 이제 카나페 같은 거 나왔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아예 칵테일 하나 먹는 거. 보통 행사 전에 리세션으로 많이 합니다. 처음에 어색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했죠.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가면서 과자나 다과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일부러 줘요. 한 30분.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본회의 들어가겠다 하고 뭐 기빈 소개하고 행사하고 끝나고 식사하고 보통 이렇게 됩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 행사들이. 그다음에 뷔페 같은 경우 뭐 스탠딩으로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제 착석 뷔페고 단체나 이런 특히 컨벤션은 조식 뷔페가 있죠. 그래서 보통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고요. 차를 마시면서 하는 파티도 있어요. 그걸 티파티라 하고 보통 임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시회 또는 국제회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이런 행사, 큰 행사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테이블 서비스죠. 가자 격식 가지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 앉으면 아주 불편해요. 지금 이 행사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앉으면 이 뒤나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돼요. 이거 허리 나갔거든요. 이거 물론 여기 돌리지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뭐 절반 정도는 요즘에 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이 라운드 테이블을 절반 정도로 해서 이렇게 놔도 돌려도 이제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동선이 있어서 이걸 돌려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보통 필기하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요 정도는 이제 다른 테이블 형식으로 원래는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칵테일 파이는 여러분 유명하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처음에 그 한마디로 이 대기업 그룹사 대표들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셨잖아요. 이 스탠딩 행사전 리세션 하는 이런 거죠. 이 서로 다 어색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대화로 푸는 비즈니스 미팅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스탠딩 뷔페 많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어색하면 바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내부 연애 행사를 보시면 이제 뷔페에 이렇게 있고 렌탈이 있고 그렇죠. 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아이스 카빙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뷔페 익숙하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건 코엑스 사진이거든요. 이게 부스라고 해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수전이 이제 장소만 빌린 거죠. 부스 비용이 따로 있긴 해요. 그다음에 뭐 출장 제가 맨날 말했죠. 중요하다고 아웃사이드 캐러링 이런 거죠. 이렇게 고기 직접 구워주고 이런 식으로. 저도 예전에 이제 LA에 있을 때 출장 뷔페를 갔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뭐 서울대 의대 나고 미국에서 뭐 의대 나서 좀 하는데 자기 따님을 결혼시키는 자기 집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무슨 골프장이에요, 완전히. 그죠? 이렇게 해서 막 있어요. 이런 식의 대저택에. 그래서 이렇게 100명의 지인들만 해서 스몰 웨딩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파사디나 그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고기 직접 구워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져간 뷔페를 딱 세팅해가지고 서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오개 파티, 오픈이에요. 이런 거죠. 일정한 돈을 받고 아니면 추가로 이제 돈을 지불하면 먹을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아요. 바베큐 파티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피크닉 파티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는 이런 가든 파티, 여름에 원래는 이런 한여름밤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못해서 좀 아쉬워요. 저는 20대 때 해봤는데 여러분 졸업 전에 이런 걸 못해서 아까 안타깝고 뭐 계속 있겠죠. 저보다 살 날이 더 많으신 분들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하나 마지막에 2주차 두 번째 강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특별 연애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거죠. 뭐 댄스 파티나 무도회장. 근데 이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클럽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 그다음에 샤워 파티는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도 하겠지만 뭐 베이비 샤워라고 해가지고 뭐 원래 지인분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돌잔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설문 어디 방문해서 파티하는 거고
모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파티 포 펀드 레인지잖아요. 어떤 기금 모음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랜선 바자회 같은 거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아끼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최애템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팔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팔고 그거 나온 수익금으로 이제 어려운 불우이웃 돈 넘는 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자선 바자회인가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파틀락 파티라는 뭐냐면요. 이건 제가 이제 어학연수 갔을 때 처음에 LA 갔을 때 했었는데요. 각종 이제 자신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요. 팥이죠, 그러니까. 갖고 와서 서로 공유하면서 문화도 체험하고 맛도 보고 하는 그런 파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그때 김치볶음밥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소세지 야채 볶음, 소야라고 하는데 그거랑 이제 김치볶음밥 만들어서 가져가서 아주 저렴하게 저는 그렇게 스팸이랑 먹이고 저는 고기 종류 누가 그런 걸로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2주차 2강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